반갑습니다. 자, 경제수학.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투자를 할 때,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될 때, 우리들이 회계를 보죠. 재무제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적으로 좀 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관점에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한번 진행을 좀 해주면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있어요.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있을 때 여기에 부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자본이 있고 여기에 자산,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부채하고 지금 자본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조달 자금이죠, 일종의. 이게 조달해서 실제 우리가 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사업 쪽으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조달 자본으로 넣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뭐 물건도 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이 안 되고 뭐가 되죠? 그렇죠? 네, 우리가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는 재무제 상태표를 볼 때는 조달 자금 부분을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조달 자금에서는 우리가 부채 부분하고 이제 자본이 있죠. 그 자본은 그냥 우리가 이제 이게 주주들로 모여가지고 이제 자본을 이렇게 내는 거죠. 뭐 그걸로 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면 되지만 뭐 레버리지 효과도 내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본다면 금리가 만약에 싸게 된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채를 그냥 필요한 적정한 부채를 좀 넣어서 은행이든 어디든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돈을 빌려 가지고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더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부분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볼 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딱 살펴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 유동부채 쪽을 많이 봐야 되고요.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 비용, 그리고 단기차입금 이런 게 있죠. 1년 내에 이제 갚아야 되는 부채가 되죠. 비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같은 게. 그래서 이게 자본은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이 크게 보면 이렇게 지금 나뉘는데, 우리가 자본적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익잉여금만 여러분들이 좀 주로 좀 보면 될 상황인 것 같고, 부채 쪽에서는 웬만하면은 유동부채 쪽을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자산에서도 보면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이 있게 되는데, 유동자산 위주로 좀 많이 잘 봐야 되겠죠. 유동자산. 현금 및 예금이라든지 외상 매출금, 상품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쪽을 좀 많이 봐야 된다는 거고,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이나 보증금이나 장기 대연금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뭐 회사들이라 하더라도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 나중에는 되기 때문에 또 영업이익에 크게 반영하는 사항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유동자산 쪽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크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는 부채 쪽에서도 유동부채 쪽을 좀 알아보시고, 자본 쪽은 이익잉여금 쪽을 좀 보고, 자산 쪽은 유동자산 쪽을 위주로 좀 보는 게 어떻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유동자산하고, 여기 유동자산하고 유동부채인데, 유동자산이 많아야지, 유동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이거 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좀, 약간씩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지 하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 일시적인 경우는 뭐 괜찮을 수도 있죠. 일시적인 경우인데, 처음에 우리가 볼 때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많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채 합계와 자본 합계인데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 합계가 자본 합계보다 많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이게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발생했지? 그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뭐 일시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캐펙스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설비 시설을 대량으로 지금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 부분도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자산하고 부채 감소 속도도 좀 봐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유용자산이 지금 1억이다라고 하면 1년에 1천만 원씩 감가상각으로 감소할 수 있죠. 뭐 10년 단위라고 했을 때. 장기 차입금은 1억이다라고 했을 때 5년 상환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에 그러면 2천만 원씩 은행에 갚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현금 고갈이 훨씬 더 많이 된다. 1억 그러니까 1천만 원씩 현금 고갈이 더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회사에 있는 현금에 대한 회전이 좀 적신호가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는 되도록이면 단기 순이익으로 자본을 좀 늘려야 되겠죠. 근데 만약 이때 지금 단기 순이익이 조금 단기 순이익의 자본을 좀 늘리면 되는데 아까 이익 잉여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독이 따라서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을 늘려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과다한 지출이 많은 경우는 문제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저 뒤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항상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수량에 따른 그 비용 곡선인데 세로쪽이 비용 곡선인데 고정비가 있을 거고 이게 변동비는 이렇게 갈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정비 같은 경우는 임대료라든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되죠. 근데 변동비 같은 경우는 재료비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것, 재료비, 연료비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될까 공급 체인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지금 물량이 지금 모자란다든지 너무 과도하다든지 이런 게 따라가지고 변동비가 좀 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매출이 여기 그래프를 좀 작게 보이는데 이게
매출이 요렇게 올라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총 비용 곡선은 우리가 요 고정비에다가 우리 변동비까지 이렇게 더해준 거죠. 그러면 이게 총 비용 곡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지점, 만나는 요 지점이 손익분기점이 되죠. 그럼 요 위에까지 가서, 요 위에서부터는 이제 순서가 이제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쵸? 근데 왜 이러냐면, 고정비가 만약에 좀 낮아지면 이 그래프는 그대로고, 이 총 비용 곡선 이렇게 되더라도 결국 그 손익분기점이 좀 더 앞당겨진다는 거죠. 단기 순이익이 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고정비는 조금 낮춰가면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영업활동 같은 경우는 매출을 좀 많이 내는 쪽이 돼야 되고 영업활동이니까 많이 이제 어쨌든 팔아야 되겠죠. 팔다 보면 물론 비용을 제하고 이익이 좀 많이 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업활동 하다 보면 이게 돈이 쌓이다 보면 예금이자도 생기겠죠. 그리고 어디에 또 다른 것도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 수입도 낼 수 있죠. 이런 거 다 이제 영업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 투자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가증권이나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토지를 매각했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재무활동은 단기 차입금을 도달한다든지 대출금 상환 이런 것들이죠.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보통 좀 판매를 통해서 벌이되는 현금을 요 영업활동 여기 하나씩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업은 앉아 우리가 좀 많이 팔아야 되죠. 물건을 많이 팔아서 벌어들인 현금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였다 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되죠. 팔아서 돈을 벌어들인 것을 그 돈을 벌어들인 걸 갖다가 또 뭐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본인들이 그런데 또 새로운 공장을 많이 지을 수도 있고 또 내부 설비 이런 데 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활동을 한다는 거죠. 투자활동을 하고 선순환 구조로 갈 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는 돈으로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부채를 좀 갚아 나간다는 거죠. 좀 요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에서는 우선적으로 매출을 많이 내느냐를 보는데 우리 영업활동이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매출 내고 이게 돈이 남아있는 걸 가지고 이제 설비나 뭐 이런 데 좀 투자를 하고 캐펙스라고 하죠. 설비 투자하고 그럼에도 남으면 이제 은행에 돈을 갖고 요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쫙 거쳐가는 게 좋죠. 사업 부문별로 이게 투자 흐름을 보면 보통 이 세로축으로 볼 때는 우리는 크게 투자자 주주 관점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요 높은 부분을 이쪽으로 보고요. 성장 가능성이 낮은 쪽을 아래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가로축에서는 이게 이익이 높은 쪽은 오른쪽, 이익이 낮은 쪽은 왼쪽. 그러면 성장도 높으면서 이익이 좋은 1사분면에 있는 쪽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런 업종을 또는 이런 회사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오늘 주주 관점에서 이거는 좀 기본 사항으로 반드시 좀 들고 갔으면 좋겠네요. 오늘 경제수학 여기까지 이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